안녕하십니까, 한기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 버전 정밀한 독서. 여러분들 독서 영역 때문에 고민이 많죠? 분명히 뭔가 공부는 해야겠는데 근데 독서 영역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독서 영역을 잘 하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대 수능 시험 오답률 베스트 10을 한번 찾아보세요. 매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10문제 중에서 항상 한 70% 정도는 독서 영역이죠. 왜 그럴까? 학교 교육 자체가 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 실제로 문학 중심의 수업이 진행이 됐지 독서 영역의 글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서 영역을 어려워하는 거죠. 알겠죠?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그 해결책을 이 책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독서 영역 학습서 중에서 가장 깔끔하면서 치밀하게 구성된 교재입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지 우리 교재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언박싱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표지부터 봅시다. 표지 보라색으로 깔끔하게, 바탕에는 실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우둘투둘합니다. 이쁘죠? 자, 2022학년도 버전 정밀한 독서. 왜 교재 이름이 정밀한 독서냐? 여러분들 독서 영역 잘하려면은 일단 지문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을 정밀한 독서, 정밀하게 독해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트 1, 2 크게 봤을 때 두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두 번째 파트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 두 가지면 사실 독서 영역, 비문학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 선생님, 저는 독서 영역이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독서를 잘하게 되나요? 선생님이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 독서 영역을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지문 독해력, 두 번째, 문제 해결력. 그래서 선생님이 파트 1에서는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세부적으로 교재를 들여다봅시다. 자, 교재 첫 부분에는 독서 영역, 비문학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설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야. 문학과 독서 영역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학습법에 있어서 말이지. 그리고 독서 지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독서 독해의 기본 단위, 어떤 단위로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독서 영역의 평가 요소, 평가원이 제시한 평가 요소가 있죠. 그걸 같이 선생님하고 필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야 라는 방향을 잡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문 분석하는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분석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 밑에는 독서 독해 기호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줄줄 밑줄 치면서 읽어요. 별 의미가 없죠. 이런 독해 기호 같은 걸 지문에 표시하면서 읽으려면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문만 딱 봐도 내가 어떤 의미로 이런 부분에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해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일종의 약속이죠. 독해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분석 연습,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문 분석 정리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이 부분이 바로 지문 독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부분이야. 여러분들 독서 영역에 지문 유형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그거 모릅니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융합까지 6가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걸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시하는 지문 유형이라고 하는 건 짜잔 이런 겁니다. 지문 유형의 첫 번째 주제, 비교 대조형 지문. 느낌 오죠? 두 가지의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지문들. 이런 지문 수능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그걸 더 세분화를 해서 상반된 관점을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글과 설명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글로 나눠놨어요. 왜? 독서 영역 지문들이 크게 봤을 때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놓은 거야. 예를 들면 상반된 관점의 비교 대조형 글은 작년 수능에서
이런 글이 출제가 됐었죠. 북학파 학자들의 이론이 나오는데 박제가라는 사람과 이덕무라는 사람의 이론을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글이 출제가 됐었잖아. 그런 일정하게 유형화된 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독해 비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대상, 두 가지 설명 대상을 놓고 비교 대조하는 글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이 파트에서는 문제도 풀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지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픽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픽 두 번째, 병렬 지문. 여러 가지 대상을 나열해 놓고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는 글들. 그것도 관점을 나열하는 형태의 글이 있고 설명 대상을 나열하는 글이 있죠. 관점 나열하는 것과 설명 대상 나열하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지문 독해 포인트나 문제 출제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픽 세 번째, 예시형 지문. 예시형 지문이 뭔지 알죠? 일반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준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형 지문이 법률 지문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픽 네 번째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다 어떤 식으로 달려있냐면은 지문 독해 전략이 우선 위에 설명이 돼 있어. 그리고 이 전략대로 글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글도 선생님이 둘로 나눠놨습니다. 통시형 지문, 그야말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글들과, 그리고 과정형 지문,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나 사건 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시하는 글들, 그런 글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토픽 다섯 번째, 문제와 해결. 서두에 문제점을 땅 때려놓고 그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글들, 그걸 또 선생님은 더 세분화해놨어요. 인문사회 예술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 똑같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라 하더라도 글이 진행되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문사회 예술 영역의 문제와 해결, 과학기술 영역의 문제와 해결, 이런 독해 전략을 선생님이 다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픽 여섯 번째, 논리적 순서.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논증형 지문들. 전제와 결론, 원인과 결과, 인과형 지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글들을 집중적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파트 1,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편이에요. 자, 파트 1까지 배우고 나면은 지문 유형별로 글 읽는 방법,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지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나요? 맞아요. 맞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아야 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 영역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 유형을 10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 문제 유형마다 풀이 전략, 그리고 이렇게 풀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라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의 첫 번째 토픽, 내용 전개 방식 문제. 그냥 문제 풉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 전개 방식 문제는 수능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 내용 전개 방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한단 말이야. 이 전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 두 번째, 정보의 확인. 딱 느낌 오죠?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선생님, 내용 일치 문제 그냥 찾아서 풀면 되지 않나요? 아니지. 요즘 수능은 말 바꾸기도 많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러지? 말 바꾸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와 저기 있는 정보를 결합해서 선택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토픽 세 번째, 핵심 정보 파악하기. 중심 화제나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런 전략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다음 토픽 네 번째, 정보나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를 보면 기억은 이렇고 니은은 이렇다. 기억과 니은 모두 이렇다.
기역과 달리 니은은 이렇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토픽 5번째, 미루어 알기.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거지. 이 추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추론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다음에 토픽 6번째,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지문에 나온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보기박스가 제시가 되고 이 보기박스에 제시된 사례를 지문의 내용과 교집합을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3점짜리 문제 유형. 자, 그리고 토픽 7번째, 관점, 태도, 의도의 추리. 일종의 논설문들이겠지? 자, 어떤 관점이 제시되는 글들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윗글의 어떤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사상을 비교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자, 그 다음에 8번째, 주장의 근거 파악 및 전제와 결론.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죠? 지문에 기역이라고 해놓고 밑줄을 쳐놓고는 기역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기역 자체엔 전제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내가 맞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 유형별로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일치 문제 풀 때와 보기박스 문제 풀 때와 전제찾기 문제 풀 때는 전략이 달라야 하는 거라고.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픽 9번째, 비례 반비례 계산 문제. 자, 여러분들 가끔씩 수능 시험에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알고 있나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라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수능에 출제됐던 그리고 평가원에 출제됐던 계산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토픽 10번째, 창의적이에 글을 바탕으로 그래프 또는 그림 같은 걸 제시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경제 지문의 그래프 문제.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 전략을 알려준 다음에 그래프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정답 및 해설이 나오는데 일단 빠른 정답 그리고 문제마다 정답 그리고 오답 풀이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하는 용어들로 채워져 있어요. 알겠죠? 자, 어때요? 교재가 정말 치밀하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방향대로 독서 영역을 공부하면 아, 나도 수능에서 독서 영역 다 맞을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들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 교재로 진짜 제대로 수업을 할 겁니다. 독서, 비문학은 신영균. 알고 있죠? 자,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 정말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굉장히 교재 구성이 깔끔하고 제목답게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갖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역시 선생님이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두 번째, 왜 내가 이 교재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 이 세 가지를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10명을 선정을 해서 네 이름을 쓰고 응원 문구를 쓰고 사인을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독서 영역만 잘하게 된다면 내가 국어 1등급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 고민 선생님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날려버리도록 합시다. 알겠죠? 강의에서 만납시다.